안녕하세요. 함께 배우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채널 네오스북. 존 카바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바진 지음, 안희영 옮김 불광 출판사 발행.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챙김을 통해 고도로 조건 안 된 완강한 무자각의 상태, 관성적인 자동 조정 모드, 생각 없이 하는 행동 등 기본 설정값, 마음의 허구적 구성물이자 조립물인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에서 벗어나 현존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아차림의 수직적 의식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완전하고 한계가 없는 우주와 같은 존재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온전한 존재가 아닌 적이 없었다. 자신의 삶과 마음을 더 큰 명료성과 탐구 정신으로 살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혼란과 분열을 경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하고 억눌러왔던 열망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통합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변화의 과정에서 분열되고 싶지 않다는 열망, 있는 그대로의 자기 속에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열망이다. 누군들 이런 평화와 안녕의 느낌을 원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잠깐만. 우리가 이러한 온전함을 열망하고 있음에도 여기서 역설은 그 온전함이 매 순간 여기 와 있으며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심원한 의식의 수직적 전환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삶을 감싸면서 그 속에 스며있는 더 깊은 일체성에 깨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자각. 알아차림이란 바로 이러한 의식의 수직적 전환이다. 이미 말했듯이 자각, 알아차림은 우리가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며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게 해준다.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기 연민의 마음으로 그것과 관계 맺도록 해준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또는 얼마나 어정쩡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도 좋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가 시멘트 신발, 젖은 시멘트에 발을 담그게 한 뒤 시멘트가 굳으면 강물에 던져 죽음을 맞게 하는 미국 마피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처형법 옮기니 을 신은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늪 속에 가라앉게 만든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으로 인식하기보다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늪에 빠져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명상을 통해 우리가 관습적이고 서사적인 삶의 의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애당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알지 못함에 익숙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쩌면 당신은 처음에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자. 물론 당신은 나는 존입니다. 혹은 나는 캐서린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일 뿐이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었다. 만약 그랬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지금과 똑같은 사람일 것인가? 물론 그렇다.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장미의 향기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와 업적을 비롯한 모든 것의 위와 똑같은 프리즘을 대볼 수 있다. 그러나 이름, 나이, 업적 등 어떤 것도 곧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런 것과는 다른 무언가 더 신비스럽고 더 큰 존재이다. 나 자신의 노래라는 시에서 월트 휘트먼은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크다. 나는 수많은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실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와 같다. 우리는 한계가 없다. 다른 방식으로 주의 기울이기.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무한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 협소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무의식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습관을 지닌 채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내용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습관에 깊이 빠져 있다. 우리는 또 자기에 관해 멋대로 지어낸 이야기를 곧 자신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마음 챙김이 지닌 힘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검토하는 데 있다. 마음 챙김은 특히 우리가 빠져 사는 온갖 자기 동일시와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또한 우리의 견해와 관점, 우리가 채택한 뒤 곧 우리 자신이라고 믿는 견해와 관점을 검토한다. 마음 챙김이 지닌 가치는 지금까지와 다른 더 폭넓은 방식으로 매 순간 펼쳐지는 삶의 실제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다. 마음 챙김이 지닌 가치는 우리 존재의 기적과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다. 그리고 더 큰 자각, 알아차림으로 살고 만나고 품어안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존재와 암, 행위의 더 큰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다. 이것은 의식의 수직적 전환이라고 할 만하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의 보는 방식과 존재하는 방식, 아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야 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없다.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마음과 가슴을 같은 단어로 표현한다. 참고로 서양에서는 마음은 주로 인지 등의 지성적 측면을 그리고 가슴은 느낌 등의 정서적 측면을 가리키는 단어로 주로 쓴다 옮기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슴 챙김이라는 단어도 함께 들어야 한다. 마음 챙김을 종종 사랑의 찬주의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또 이것이 내가 매 순간 부드러움과 연민의 자세를 가지고 매우 가벼운 느낌으로 명상에 접근하라고 권하는 이유이다. 마음 챙김은 차갑고 딱딱하며 임상적이거나 분석적인 주시가 아니다. 또 무언가 특별하거나 더 바람직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다. 땅 아래 묻힌 금광을 찾기 위해 마음속 쓰레기를 모조리 청소하는 작업도 아니다. 명상과 명상의 가능한 이익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강제적인 요소, 행위적이고 분투하는 요소가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명상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인간을 인간 존재라고 부르듯이 명상은 존재함에 관한 것이다. 명상은 순수하고 단순한 주의 자체에 관한 것이다. 대승불교 전통의 위대한 경전인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가야 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얻어야 할 특별한 것도 없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